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걸까? 궁금한 점들 아주 쉽게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유한발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항상 수요일이면 저희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었는데 그러니까요. 빛나 MC의 부재로 인해서 저희가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네. 너무 반갑고 좋네요. 빛나 MC 한 번씩 이렇게 조금 일을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잘 먹고 잘 사는 법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유익하게 지금 법 내용들을 숙지하고 있거든요. 네. 자, 아마 많은 분들도 이 시간을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사연 도착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닉네임 울지마 라이언님께서 이렇게 또 궁금한 점 보내주셨어요. 자, 내용을 조금 살펴볼게요.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바로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새집 계약도 해야 해서 막막한데요. 보증금을 빨리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많이 궁금해하시고 사건도 정말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많은 분들께서 무조건적으로 뭐 소송을 바로 해야 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꼭 그렇다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요. 각자의 사정에 맞게 일단은 좀 임의적인 해결 방안으로 네. 집주인과 좀 소통을 해서 협의가 된다면 좀 협의를 해서 나아가는 방향이 있는데 그게 두 가지예요. 크게 봤을 때는 한 가지는 분할 반환 협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전액을 받지 않아도 좀 괜찮은 상황이고 내가 일부만 받더라도 나가서 새 집을 구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 하면 네. 임대인 분과 잘 이야기를 하셔서 이 날짜에 얼마를 받고 이 날짜에 얼마를 받고 하는 식으로 분할 반환 협의를 하시되 이제 그 부분은 공증을 통해서 이 약속을 한 번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나는 바로 이제 소송과 같은 효력이 나오거든요. 공증이 있으면. 그래서 공증을 통해서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에는 바로 강제 집행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일단은 협의를 하되 나중에 네. 소송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협의도 가능하고요. 또 두 번째로 내가 당장 이사갈 집에 대해서 계약을 완전히 체결한 거는 아니고 알아보고만 있다 이런 상태고 내가 약간 새 집에 대한 여유가 있다. 그러면 단기로 약간 임대차 기간을 연장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이때도 마찬가지로 집주인의 그 사정을 우리가 굉장히 좀 봐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증을 통해서 이후에 소송 없이도 내가 바로 강제 집행 갈 수 있도록 네. 하는 방향을 택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가 안 통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그쵸. 임대인이 나는 돈이 없다. 지금 네. 없고 그냥 모르겠다. 네. 당신이 뭐 다른 세입자를 구하든지 그럴 때까지 나는 못 준다. 이렇게 약간 배째라? 네, 그러면은 정말 난감하잖아요. 정말 답이 없죠. 예,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법적인 절차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용 증명을 일단 좀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좀 보내놓고 지급 명령이 가장 빠르거든요. 네. 예, 소송에 비해서는 지급 명령이 가장 신속하기 때문에 지급 명령을 통해서 집행 권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좀 압류를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아니면 이제 소송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일련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가압류예요. 이제 집주인이 우리 집 말고도 다른 집이 있거나 다른 네. 뭐 계좌가 있거나 이랬을 때 그런 계좌나 아니면 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채권이 법적으로 분쟁이 있는 사이에 이거를 처분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예, 그 보전 처분으로 사전 처분으로 가압류를 좀 걸어서 좀 재산을 확보한 다음에 소송에서 이기거나 아니면 지급 명령을 받아서 그 안에서 좀 빼올 수 있는 보증금을 빼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그냥 저희가 보통 이제 하고 있는 코스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면 공증을 받아서 이제 협의 과정을 거치고 그게 잘 안 될 시에는 이제 그렇게 내용 증명을 통해서 이렇게 좀 강제권을 부과해야 되는 어쩔 수 그런 이제 없이. 상황이 처해지는데 저도 전세 살고 있거든요. 이거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정말 아찔하기도 하고 네. 끔찍한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필히 좀 미리미리 알아두시는 것도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사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검조한 감튀님께서 사연을 주셨는데요. 요즘 뉴스를 보니까 학생들이 무인 매장에서 물건을 가져갔다가 절도로 신고가 되는 경우가 이렇게 또 종종 많더라고요. 뉴스에도 많이 보도가 네. 되고요. 청소년이 무인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 절도 했으니까
절도죄로 처벌받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이제 촉법소년 나이가 있으니까 또 그에 네. 따른 구분이 될까요?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예, 이게 마냥 이제 절도라고 하는 거는 형법상의 범죄이기 때문에 네. 절도죄 구성 요건에는 분명히 해당을 해요. 해당을 하는데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처리 절차가 있습니다. 소년법이라는 네. 법에 따라서 규율되는 처리 절차가 있는데 19세 미만의 경우에는 형벌 대신 좀 보호 처분을 과하게 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주요 보호 처분의 종류라고 하면 보호자 감호 위탁, 말하자면 보호자가 좀 위탁을 해서 내가 좀 특별하게 아이를 좀 케어를 한다. 그다음에 뭐 수강 명령이라든지 네. 뭐 보호 관찰이라든지 소년원 송치라든지 소년원 송치는 좀 일정 기간 동안 교도소는 아니고 소년원에 가서 좀 교육을 받아서 좀 말하자면 좀 교화가 되어가지고 나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 청소년들은 그런 식으로 저희가 소년법에 의해서 좀 규율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모든 소년들이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경우에 따라 다르겠죠. 네. 그래서 보통은 초범이라든지 아니면 피해액이 적다든지 아니면 합의가 되었다든지 뭐 반성을 한다든지 또 이제 부모님께서 보호자들께서 좀 특별히 좀 교화를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이런 그 형벌 대신에 보호 처분으로 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우리 친구가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과거에 있었고 네. 상습적으로 하고 아니면 피해액이 굉장히 크거나 좀 범죄 행위 질이 많이 안 좋거나 반성도 안 하고 합의도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보호 처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형사 절차를 통해서 네. 법정에서 이제 절도죄에 따라 그 성인과 동일하게 그렇게 형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호 처분하고 형벌 받는 거랑 특히 이제 뭐 소년원 가고게 되고 하면 왜 한 가지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네네. 네, 보호 처분의 가장 중요한 점은 그 형벌과 달리 우리 그 소년들의 미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전과로 남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단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사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함께 잘 법을 지키면서 생활해 나가자라는 그런 말하자면 국가에서 좀 보여주는 그런 시혜적인 마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이게 소년법으로 갈지 형벌로 갈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반드시 좀 법률 전문가의 좀 조력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무인 매장이 많이 늘어나면서 네. 이런 또 절도 문제도 많이 이렇게 조금 대두되고 있거든요. 근데 또 이 청소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또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리 처벌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또 알아가게 되네요. 네. 근데 한 가지 조금 개인적으로 네. 궁금한 게 그 무인 매장에서 이제 절도를 했는데 그 사장님께서 네. 그 CCTV를 캡처해가지고 그냥 바로 이렇게 붙이고 도둑을 어. 잡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이렇게 좀 SNS 상에도 보이기도 네. 하고 그런 경우들도 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럼요. 아무리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고 초상권을 침해한 것은 명백하게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그 사장님도 그 거기에 합당하는 당연한 이제 그 처벌을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고 네. 특히나 이제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인도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 어린 친구가 어쨌든 잘못을 하기는 했지만 그거를 그렇게 인터넷상에 알리고 하는 것은 안 되죠. 이게 또 이제 무인 매장 많이 이렇게 또 이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물론 이런 절도 사건이 없고 굉장히 이제 양심껏 잘 이렇게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절대 일어나지 않게 교육도 좀 철저히 하시고 이런 부분들도 조금 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변호사님이 진행했던 사건 중에 또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굉장히 민사사건, 형사사건 네. 두루 되게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죠. 뭐 제가 지난번에는 뭐 통화 녹음이나 뭐 이런 대화 녹음 같은 거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CCTV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어요. CCTV. 네, CCTV 증거 보전 신청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이후에 뭐 형사사건이라든지 민사사건에서 그 증거를 갖다 쓸 수 없을 경우에 미리 사전에 우리가 증거를 보전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네. CCTV 같은 경우에는 보존 기간이 있잖아요. 아시죠? 네네, 있죠. 네, 그게 네. 또 다 다르기도 하더라고요. 네,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 CCTV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60일은 보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부정행위 증거로 많이 사용하는 모텔이나 호텔 CCTV 같은 경우에는 네. 짧으면 7일,
길어야 한 달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엄청 짧네요. 네, 그래서 사실 가장 놓치는 부분이 내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것 같아. 그래서 어디 호텔이나 어디 모텔에 간 것도 알아. 근데 내가 이거를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해. 내가 네.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이거를 남편과 이혼을 할지 말지, 뭐 위자료 소송을 할지 말지 이런 거를 고민하고 있는 시간이 있는데요. 네. 그런 시간 동안에 사실은 이 CCTV가 사라집니다. 아. 그래서 아마 뭐 이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본인이 뭐 형사로 입건이 됐는데 나한테 유리한 CCTV 증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CCTV가 필요하다. 그럼 일단은 CCTV를 먼저 확보를 해 놓은 다음에 오. 그 다음에 본인이 그 다음 스탠스를 어떻게 나갈지를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쵸. 사실 이제 당황스러운 상황에 네. 본인도 고민이 되는 상황이지만 그때 만약에 시기를 놓쳐서 증거를 놓치게 되면 억울한 판결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맡은 사건이 또 하나 있었어요. 네. 저희가 그 어린 친구였는데 가출한 여학생 청소년이 자기랑 술을 한 잔 더 마시자, 두 잔 더 마시자 하더니 내가 지금 지내고 있는 모텔에 나랑 같이 가서 조금만 더 놀자 해가지고 남학생이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냥 술만 좀 마시고 게임만 했는데 갑자기 옆방에서 네. 막 내가 얘 오빠다 하면서 어떤 남자들이 막 오더니 어머. 무릎을 꿇리고 네. 너 당장 합의하지 않고 부모님께 이야기하지 않으면 너 고소할 거다 이랬는데 합의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고소를 바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님께서는 우리 아들이 잘못이 없으니까 순리대로 풀리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초기부터 대응을 적극적으로 안 하셨어요. 그러는 사이에 그 모텔 복도라도 찍는 CCTV가 있었다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네, 예, 그쵸. 여학생이 있고 그 옆방에서 오빠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는 그쵸. 장면이 분명히 나왔는데 그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아. 그 친구가 조금 억울하게 좀 유죄 판결을 받았던 좀 아픈 아이고.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좀 CCTV 같은 게 필요하겠다 싶은 분들은 증거 보전 신청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어떤 법정 분쟁이든 원치 않지만 갑작스럽게 처해지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요즘은 네. CCTV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중요한 자료들을 놓침으로써 억울한 판결로 이어지면은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빠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제대로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멋지고 이렇게 또 잘 먹고 잘 사는 법 제대로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